손흥민 선수의 부상 의혹에 대해서 노노 감독이 경기 끝난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측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인데요. 한 골 차로밖에 앞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rry, I can't answer.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워밍업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좀 이상을 느꼈는데 결국 괜찮다고 해서 경기를 뛰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진찰을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에 우려가 있다는 것 정도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부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뭐 경기를 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이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9분 알리의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얻어낸 PK를 본인이 차 넣으면서 토트넘이 끝까지 그 뒤에 이제 무실점을 지켜냈는데요. 사실 경기 내용은 뭐 울버햄튼이 뭐 이런 말 좀 토트넘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압도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점유율도 높았고 슈팅 숫자도 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뭐 22대 4였죠. 막판에 한번 몰아치면서 토트넘이 슈팅을 몰아치면서 뭐 슈팅 최종 8개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울버햄튼이 경기를 지배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에서는 이날 왼쪽 윙어로 나왔던 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전반전을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아다마 트라오레밖에 안 보이지 않았나. 후반 막판에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왼쪽 측면에서 지난번 맨시티와의 개막전 때 그 스털링, 그릴리시 이런 선수들을 막아냈던 탄강가를 완전히 뭐 무너뜨리면서 거의 뭐 처부수고 나가면서 압도적인 돌파를 보여줬어요. 근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왜 아직 울버햄튼에 있겠습니까? 확실히 이 친구가 뭐 기술도 뭐 있는 선수고 스피드도 있고 정말 파워가 있는 선수입니다만 결정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상황 파악이나 판단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임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이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아다마 트라오레 확실한 강점이 있지만 그의 반면에 이제 좀 약점도 확실히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그 윙어 자원을 굳이 영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좀 강화가 됐던 뭐 아다만 잘했지만 지금 토트넘에 굳이 필요한 스타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전반전 또 후반전 어떤 중반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다마는 90분 내내 그렇게 못 뛰어요. 후반전에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던 모습 봤는데 아무튼 이런 아다마 트라오레 그리고 최전방에 뭐 라울 히메네스 뭐 트링캉 이 3톱 선수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 움직임에 아주 고전을 했고 특히 이제 무티뉴와 네베스가 지키고 있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드와의 싸움에서도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3미들 호이비에르, 스킵, 알리 이 세 선수는 앞쪽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중앙에서 약간 지키는 축구를 많이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경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스킵이 물론 약간 뒤쪽에 쳐져 있고 호이비에르가 알리가 좀 올라가긴 한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어떤 그 싸움에서 수동적인 그런 대응을 하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거나 앞쪽에 전진해가지고 수비를 어떤 해주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지키는 역할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무티뉴 또 네베스 마르사우나 세메도 같은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런 그 좋지 않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2경기 연속 맨시티 울버햄튼 굉장히 쉽지 않은 팀들인데 이 두 팀을 상대로 무실점을 이끌어냈다는 게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성과고요. 지금 개막 2연승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이긴 팀들, 그 골 많이 넣은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1대0으로 맨시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0위에 머물렀던 토트넘인데 이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다음 경기 이제 와포드, 뭐 팰리스, 그 다음에 이제 첼시, 아스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그 어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잘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할 때 이제 그 허벅지 쪽에 압박봉들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70분 정도 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가 볼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오고 뭐 수비 지원도 해주고 측면으로 나가서 움직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서 공격에서 뭔가 좀 파워풀한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세트피스, 뭐 코너킥, 간접 프리킥 이런 킥을 좀 도맡아 찼고요.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그렇게 많이 시도는 하지 못했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 오늘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그 패스가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위협적인 침투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골을 넣지 못한 거,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거,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위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했던 것은 분명 팩트고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팀이 이겼고 본인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2명, 3명씩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공격적인 기여를 했던 거, 그리고 그 덕분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많은 선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원톱으로서 본인의 기본적인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탁월한 평점 7점, 8점 받을 만한 활약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뭐 실망스럽다거나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가혹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돋보였던 것은 역시 요리스죠. 네, 현재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날 요리스가 프리미어리그 300경기째 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엄청난 그런 성과죠. 리그에서만 한 팀에서 30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념비적인 시합에 걸맞게 정말 좋은 선방. 오늘 울버햄턴이 공식적으로 슈팅이 25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25개, 이게 다 모든 슈팅이 다 유슈팅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골문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탄강가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다이어도 큰 실수가 한 번 있었고 약간 좀 빈틈이 많이 나왔던 토트넘 수비였는데 이걸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팀의 무실점을 지켜냈다는 거. 확실히 굉장히 위협적인 골린이라는 선수가 왔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잘하던 골키퍼가 왔잖아요. 본인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또 그런 뭔가 좀 자극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 울버햄튼 원정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고 워낙 스타다 보니까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버스 내려가지고 울버햄튼 경기장 들어갈 때 울버햄튼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그런 영상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경기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물론 훈련 합류가 늦어지고 좀 태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초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잘못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가 나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지금 선발도 아니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들, 이게 참 본인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감당을 하다가 손흥민 선수와 교체가 돼서 이제 투입이 돼서 오늘 경기를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이진 않았는데요. 함께 이제 좀 앞서서 들어왔던 로셀스와 함께 앞쪽에서 공격을 좀 많이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인이 어떻게 될지를 토트넘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9월 2일 이적 시장 마감이고 그 전에 이제 와포드전 리그는 와포드전 하나만 남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적을 안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뭔가 구단과 해리케인 간의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이나 뭔가 그 대책을 함께 협업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좀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해리케인의 소통이 그동안 해온 게 얼마고 지금 자산 가치만 따져도 얼만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애매한 상태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요. 레비 회장이 이번에 울버햄튼 원정도 따라왔던데 좀 하루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선수를 전 베르베인이 토트넘에 온 뒤로 물론 맨시티전에서 지난 시즌에 골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저는 괜찮은 경기를 하지 않았나. 루카스 모우라가 오늘 완전 루카스 모우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손흥민한테 못했다고 하는 건 전 좀 과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튼 루카스 모우라가 오늘 굉장히 부진했던 반면에 반대쪽 왼쪽에서 오늘 그 윙어 역할을 맡았던 베르베인, 그 뒤에 있었던 델레알리, 오늘 레길론도 굉장히 괜찮았고 레길론이 알리가 PK 얻어낼 때 좋은 패스를 넣어줬죠. 그런 이 팀이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괜찮다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좀 약간 기울어질 때 다른 쪽에서 그걸 좀 받쳐주는 부분들이 지난 맨시티전이나 이번 경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히 수비 쪽에서 뭐 산다 콤비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산체스하고 다이어 조합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강해진 것이 아닌가. 오늘 다이어가 한번 비우고 나왔다가 한번 삽질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산체스는 실수가 오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리스 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메로라는 선수가 띡 들어오니까 이 두 선수도 집중을 더 하게 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물론 누누 감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전술적인 어떤 지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레길로 안 올라가고 수비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킵이 앞에서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누 감독 체제에서 오히려 수비를 중시한다고 우리가 여겼던 무리뉴 감독 때보다
수비 쪽에 좀 더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드필드 쪽에서 많이 털리고 뭐 하면서 측면 털리고 하면서 슈팅이 많이 내렸지만 슈팅 숫자가 많은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슈팅 숫자는 상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다일 뿐이지 수비 쪽에서 지금 오늘 슈팅도 보면 위협적인 슈팅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숫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토트넘 수비진이 물론 불안불안합니다. 뭐 좀 선수층도 얇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뭐 탄강가의 뭐 경험, 레겔로의 경험 이런 건 좀 더 있어야긴 하겠습니다만 좀 오늘 발견했던 뭐 희망 몇 가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페레이라와의 2차전 1차전 지고 하는데 지고 왔다고 2차전에 주전들을 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안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그렇고 이제 주말에 와포드와의 경기 있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 그 경기 끝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준비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 일정이 빡빡하죠. 예, 좀 잘 지금 약간 부상이 약간 우려가 된다는 현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보호 차원에서 분들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잘 좀 별일 없이 넘어가서 다음 경기 또 A매치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잘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손흥민 선수로부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후토크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빠.